예, 내란 끝까지 판다. 내란 끝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는 오늘 취재 편의점 1일 알바를 뛰고 있는 김준일이고요. 제 옆에는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감사 그리고 민변 최세ያን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세 번째. 예, 저는 이제 이거 사실 저 바빠가지고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거 방송을 진행해야 돼서 제가 빨리 돌려보기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봤었는데 예. 두 분께서 워낙 또 이렇게 뭐라고 열심히 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이 방송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재판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뭐 이번 주는 워낙에 특검 때문에 뉴스가 많아가지고 약간 엄청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재판은 어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그렇군요. 윤석열 재판이 있었고 공판이 있었고 이제 특검이 이제 두 번째로 특검보가 두 번째로 공판에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재판정에서. 그래서 어제는 지난주에 비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나와가지고 노쇼가 좀 있다. 윤석열 재판정에 신청은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예, 방청객들. 예. 근데 어제 왔을 때는 노쇼가 많이 없었습니다. 어제 확실히 이 취재 편의점에 끝발이 좀 있었던 건지 예, 노쇼가 좀 많이 없었고 확실히 방청객들 많이 찾고 또 특검이 워낙 또 이제 화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기자들도 평소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빈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없었고 그런데 조금 재밌었던 건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제 법원 그 삼거리 앞에서 이제 진을 보통 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갔을 때는 아예 그냥 집회 차량이 와 있더라고요. 사람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차량이요? 트레일러를 큰 거를 갖다 놓고 아예 정식으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차만 그냥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게 알밖에 해놓은 거죠. 알밖에 해놓고 거기서 집회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근데 이제 정작 사람들은 다 서문 앞에 가 있고 그렇고 하는데 저희 그걸 보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저 법원 앞에서 원래 100m 집회가 안 되던 거를 금지돼 있었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참여연대가 2018년에 그 헌법소원 해가지고 뚫었거든요. 그렇군요. 그거의 수혜를 지금 그거는 수혜를 지금 이제 극우 지지자들이 내란숙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보고 있네요. 그렇죠. 예, 저희 민변도 그렇고 참여연대도 그렇고 집회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 과실을 이제 좌우가 공평하게 누리고 있다. 예, 그게 또 민주주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희 동의는 하진 않지만 또 존중은 해요. 뭐 저러나 보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자 이번 주 윤석열 재판정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아, 네. 오늘 이번에 저도 재판에 당첨이 돼서 갔었는데 일단은 좀 예민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에서 지금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그 서로 이제 재판 지형이 된다라는 거를 검사와 변호인 측이 서로 이렇게 미루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호인들 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특검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저런 것까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까지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거를 문제 제기를 했는지 뭐 기사에 많이 나왔지만은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그 인계와 이첩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인계 이첩.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되었던 증거 기록들을 이제 이 특검에다가 이첩을 시켰습니다. 이첩을 시켰는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특검법상에는 이게 기록을 인계시키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공소유지하고자 하는 기존 사건들은 이첩을 시키는 게 맞는데 이제 이게 왜 기록을 이첩시켰냐라는 이런 걸로 이제 변호인들이 굉장히 어저께 좀 많이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걸고 넘어져서. 그래서 이제 재판부 지기현도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구체적이 없어요. 요구사항이 없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막 하는데 결국에는 재판부에게 그래서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검찰에 계속 시비를 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를 뭐 정리를 해서 이제 알려달라라고 했었고 사실 그 어저께는 그래서 변호인들도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말을 하진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증거 기록이 뭐 위법수직 증거니까 탄핵을 해달라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뭐 앞으로는 뭐 조심해달라라는 의미인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고 심각하게 어떤 재판에 영향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더라면 더 이제
이렇게 세게 말을 했겠죠. 근데 또 변호인들도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 기사 저도 봤는데 무엇이 중요한 얘기를 그러면은 도로 자 원래대로 가져갔다가 자 이첩하지 마시고 인계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하려는 건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솔직히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변호인의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좀 결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절차 가지고 따지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이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 일은 아니고 사실 지난주 일이었던 건데 뭐냐면은 이제 지난주에도 변호인 측에서 증인 채택 가지고 검사가 너무 증인을 많이 불러서 우리가 부동의를 이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검사도 또 이제 뭐 책임을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검사랑 변호사랑 너네 때문에 재판이 미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기현이 하는 말이 재판이 미뤄지고 있나요?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오히려 지금 검사하고 판사는 너 때문에 미뤄진다 이러고 있는데 지기현 혼자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막걸린가 지금. 그러니까 공중학당 같은데 그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재판이 막 지연되는 거 아니냐 막 공격도 받고 있는데 본인이 그러면 재판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웃겨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제일 태평해요. 지금 그 안에서 재판장이 제일 태평합니다. 그 윤석열 태도 특검 조사 받고 첫 공판이잖아요. 어쨌든 그 전에는 이제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했었고 이거 분위기 윤석열은 좀 바뀌었나요? 그래서 이번에 좀 놀랐던 하나의 포인트는 윤석열 공판 이후 처음으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어제는 윤석열이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그 중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략 어떤 말들을 했었죠? 그 전에는 항상 말할 때마다 폭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호인들의 변론에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뭐 비전시 계엄이라는 개념을 자꾸 끌고 오잖아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 지난주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비전시 계엄인데 왜 계엄의 합참의장이 참모총장이 안 되고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냐. 여기에 대해서 비전시 계엄이고 전시에는 합참의장은 바빠서 못한다.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한 거다. 근데 비전시였잖아요. 자기 말대로. 그러니까 자기 말이 서로 안 맞단 말이에요. 아니 윤석열 머릿속에는 이미 드론 날려가지고 전쟁이 터진 거지. 터진 거죠.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왜 김정은이 안 넘어가가지고. 보면은 웃기는 게 변호인들은 그래도 변론을 좀 잘해요. 거기는 그래도 고검장급이잖아요. 전부 다 변호인들이 김홍일, 윤갑근. 근데 이 사람들의 변호하는 거는 의외로 꽤 좀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발언할 때마다 자폭이 터져요. 그래서 약간 그 조언이 있었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만히 계시라. 약간 변호인들이 말을 안 하니까 졸더라고요. 졸았어요. 졸았어요. 오후 재판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졸았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의 재판이고 그것도 지금 뭐 판사부터 해서 거기 검사들 엄청 많고 뒤에 방청객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 수 있다는 게 저는 저것도 권력으로 느껴졌거든요. 명상 아닐까요? 명상?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렇다기보다는 저거 있잖아요. 그 왜 정상회담 나갔을 때 그때 김건희가 이렇게 손짓하고 그때 윤석열 표정 기억하시죠? 이 표정이었어요. 오전에 잠 안 잘 때는 이 표정이고 밥 먹고 오니까 또 이제 좀 이렇게 찌꺼팅이 왔는데 또 졸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제가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거는 저도 좀 잘 알아요. 저도 막 밥 먹으면은 맛있게 먹으면 피곤해지긴 하는데 저 내란 속에 정말 멘탈이 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신문에는 누가 나온 건가요 지금? 일단 오전 오후에 한 명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지난주에 나왔던 계엄 과장 권영환 계엄 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을 이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역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굉장히 좀 변호인들이 긁어요 증인을 자꾸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이제 계엄 실무 편람이라는 문서가 좀 쟁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나면 실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같은 책이에요. 이거를 관리하는 분이거든요, 증인이. 근데 거기에서 막 이제 이런 걸 끌어옵니다. 막 갑자기 미군 얘기를 꺼내와요. 미군에서 최근에 뭐 비정규전 교리가 이제 추가되었는데 알고 있느냐. 그래서 갑자기 미군 얘기가 왜 나와? 황당하잖아요. 모른다. 비정규전 교리. 그게 왜 무슨 상관이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네가 얘기한 편람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 전체를 다 외우진 못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끌어와가지고 너 이거 모르냐? 너 이거 편림 이거 있는 건데 모르냐? 자꾸 이걸 이렇게
자꾸 막 검증하려고. 예, 너 잘 모르지. 약간 이걸 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 검증 아리백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물어보는 예, 거야? 이게 그걸 맥락이 뭐야? 맥락이. 물어보면서 뭐냐면은 이거 그 비정규 교리는 이거 쉽게 얘기해서 비전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예. 비정규적이라는 게 뭐 게릴라전 뭐 이런 거 테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비전시 계엄이라는 게 네가 얘기한 그 교범에도 그게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권영환 이분의 답변이 걸작에 이분이 군인인데 뭐라고 그러니까 전 얘기하냐면 합동참모부 합참의 계엄과장. 계엄 예, 과장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교리는 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리 그런 새로운 교리를 끌고 와도 예. 계엄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날에 있었던 거는 다 계엄법의 불법이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한 방에 딱 그런 그 유도 신문을 딱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참 진짜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참 군인이다. 그렇군요.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어저께 증인 말고도 계속 이렇게 긁는 소위 말하는 긁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그런 질문들을 하는 증인의 대상들은 본인의 예상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이 그때 당시에 딱 들었을 때 불법이라고 생각했다. 윤석열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렇게 지금의 사건과 별로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하면서 너 이것도 모르지 이런 식으로 검증하려 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변호인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고위공직자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고압적인 태도가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증인들이 뭘 잘 모른다라는 걸 재판부에 피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제 진술이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를 피력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기현한테 먹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게 저는 그게 좀 걱정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뭐가 됐든 약간 이 사람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모자란 그러니까 뭐 그 변호인들의 입장에서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지기현한테 먹힐 수도 있다. 네, 사실 아까 변호인들이 그 어떤 절차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그게 한 가지 정도 지기현한테 걸려들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우려죠, 그거는 뭐 네, 확인된 바 아닌데 이것 때문에 네. 갑자기 내란 속에 윤석열 무죄 뭐 이렇게나 근데 이제 나올까? 그렇진 않겠죠. 윤석열 측도 아예 완전 무죄를 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걱정되는 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기현 판사의 말버릇이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엄청 많이 해요. 변호인 측에서 태클을 걸면은 우리가 오늘 갈 길이 멉니다라고 하면서 재판 진행을 서두르지 않고 또 하나 뭐냐면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 다 엄청 고기수들이잖아요. 사법연수원이나 사시 기소가 높단 말이에요. 다 고검장급이니까 자기는 기소가 낮고. 그러니까 이런 말버릇이 있어요. 특유의 그게 있어요. 약간 좀 선배들로 보는 되게 것 죄송하다고 같아요. 말 많이 해요. 그 변호사들 약간 선배로 보는 그 말투가 좀 나와요. 뭐 검찰하고 법원이니까 사실은 같은 조직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기수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연수원 기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게 자꾸 이제 윤석열의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긁는데 오후 분위기는 또 달랐어요. 오후에는 누가 나왔나요? 오후에는 지금 이제 방송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선관위 침탈 장면. 선관위에 군인들이 가서 사진 찍는 장면 나오죠. 그분이 나왔어요. 그때 선관위에 침투해서 서버를 찍었던 그분. 그 사진 찍었던 그분. 그분이 오늘 오후에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근데 이분 반대 신문할 때 변호인이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잠깐만 이름이 오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선관위 침탈의 현장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니까 변호인 측에서 처음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윤석열에게 직접 지시받은 게 있느냐?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용현한테 직접 지시받은 게 있느냐? 그것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막 긁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조서 있잖아요. 그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 제출된 이 분의 조서를 그냥 가져와서 그냥 읽어요. 그냥 읽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그냥 이것만 계속 확인해요. 그러니까 김용현 재판에서 검사가 해야 할 일을
이 변호인이 윤석열 재판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게 무슨 진행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예. 고동희는 직접 지시를 윤석열로부터 안 받고 김효영으로부터 안 받았다라고 하니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우리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얘가 자체적으로 한 거야.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김용현한테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김용현 재판에서 가면은 김용현은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김용현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나마 처벌을 적게 받으려면은 예. 유일한 방법이 윤석열이 시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시켰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이게 그나마 본인의 이 형량을 깎을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김효영도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나마 정상 참작을 할 가능성이 그건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거의 자기 정치를 하고 있죠.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약간. 그렇군요. 그 약간 역할 분담이 된 것 같아요. 김용현한테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예, 모든 거를. 지금 그 예. 전략이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그 고동희 그 사람 보면서 일단은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저께 이야기를 했던 게 되게 본인이 이제 문상호로부터 보통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문상호로부터 문상호 정보사령관. 네. 예. 이제 그 12월 3일 날 뭐 8시부터 10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군을 미리 좀 선출을 해놓고 좀 대기를 하고 있어라. 선관위로 갈 거다라고 그렇게 명령 지시를 해요. 그래서 문상호가 아니라 그 고동희는 당시에 근데 어쨌든 중선관이랑 헌법기관이고 군이 거기에 진입을 하려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협력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일단 문상호한테 물어봤대요. 이제 다른 기관으로부터 협력을 받은 게 맞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게 맞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문상호는 그건 나중에 알려주겠다, 지금 알려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고동희는 그냥 뭐 나중에 알려주려나 보다, 이게 뭐 옳지 안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명령이니까 시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선관위로 가는 도중에 그 계엄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계엄 발표가 나고 나서 이 계엄 때문에 지금 선관위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침투를 하고 거기서 선관위 이제 서버를 촬영을 하고 직원들 통제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수행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증인들을 보면서 그 증인들 중에서는 그 계엄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지금 법 위반인 계엄이다. 이거는 따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증인들이 있었고 예. 또 고동희처럼 뭐 위에서 시키니까 나는 이거를 뭐 수행을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딱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진 시키니까 열심히 사진을 찍는 그렇죠.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수행했잖아요. 네. 고동희는. 네. 그래서 참 한날은 제가 악의 평범성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어저께 그 증인실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좀 의문은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었는데 이 고동희 같은 일선에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까지는 야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거기 이거를 해. 이렇게까지 전달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들이 안 그렇게 했죠. 생각을 예, 했겠지. 예.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기초적인 의문이지. 나는 가서 사진을 찍고 있어. 근데 이걸 왜 찍으라는 거지? 그렇죠. 이 생각이 들어야 정상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이제 그냥 통과시키는 키워드가 그냥 비상계엄이었던 거예요. 이 증인들한테는 그렇죠. 안 되는 것 같지만 비상계엄 선포됐다고 하니까 되나 보다. 그냥 그 비상계엄의 내용도 안 보고 그냥 계엄 터졌대. 그러니까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그냥 했다는 거죠. 들어갔다는 거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오전 증인하고 많이 상반되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오전에 증인 나왔던 권영환 대령은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네요. 맞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건 그래서 심정 고백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군인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았다는 거죠. 시키니까 했다. 시키는 그렇죠. 거 했다. 되나 보다. 그게 만능인 것 같아요. 시키니까 했다. 어쩔 수 없었다. 네.